자, 중외 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일단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메이저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뉴스죠. 유럽과 미국의 관세 전쟁 촉발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약세로 보면서 쭉 밀려 내려오는데 뭐 지금 로봇주로 지금 뭐 오늘도 로봇주들 완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에 나가는 로봇주 보면 다 뛰어드는 로봇주, 우리 기술. 인탑스, 이렇게 휴대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뭐 난리예요. 오늘도 이 난리인데 이질적인 게 이제 하나 툭 껴있죠. 각 라인의 상단이 전부 로봇, 자동차 로봇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두산 로봇으로 되어 있는데 저 소비 쪽 라인에 가보면 이쪽에 뭐 당연히 로봇보다는 조금 끼어들기는 아닙니다만 퍼센트가 13%짜리가 지금 내수 소비 라인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중해제약 14% 올라가는데 탈모죠. 탈모 이슈입니다. 중해제약에 지금 개별 뉴스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여기 일부에 나와 있네요. 자,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미국 특허 등록 이러고 나와서 지금 13%까지 쭉 올라 들어가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중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탈모 쪽에서는 앞에서 이 중해제약의 경우에는 한번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딱 한 번 분석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해제약은 뭐죠, 이 제약 쪽 라인에서 제가 그렇게 자주 다룰 수 있을 만한 뭐 자주 다루면 건덕지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갔는데 한 달 전에 나갔었죠. 중해제약 탈모 치료제 테마에 후발로 들어간다. 그런데 뭐 딱히 뭐 기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보유해두겠는데 새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뒤에는 이제 탈모 치료제 테마 대통령 정책으로 크게 튀어나올 때 요때죠. 요때 이제 후발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저 앞쪽에 보면 중에 신약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쳐 날뛰고 있는 뭐 현대약품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라왔고, 예전에는 이제 위더스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움직였었죠.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된다면, 자, 이게 탈모 치료제에는 굉장히 많은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탈모가 환자도 굉장히 많고 저도 쓰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탈모가 심해서 현대약품에 마이녹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탈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형태인데 딱히 치료제가 없죠.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중해신약의 제품을 쓰고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대약품을 쓰고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탈모 쪽에서 뭐 유명한 뭐 이런 거, 우리 서울에는 종로 5가의 보령 의원이 있고, 그렇죠? 뭐 담양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자, 전국에 뭐 쭉 깔려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다 보면 기존에 이걸 좀 많이 한 회사들, 그다음에 제약 쪽에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노하우가 좀 있는 회사들이라든가 뭐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으로 친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도 탈모 있죠. 그리고 올릭스도 탈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있고요. 그런데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위더스 제약 같은 종목이었고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탈모 있죠. 여기는 분명하게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해의 경우에는 신약과 이 회사와 중해제약이 둘 다 같은 중해의 형제 회사, 관계사죠. 형제사입니다. 뭐 형제사긴 한데 정확하게 친다 그러면 중해제약이 오리지널이고요. 적장자이고 중해신약의 경우에는 양자입니다. 양자. 원래는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 인수해서 중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죠. 뭐 그래서 그런지 둘 다 탈모를 해요. 둘 다 탈모.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쪽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형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게 대형 쪽 같은 경우는 탈모의 경우는 그렇게 큰 힘을 못 써요. 이게 탈모는 철저히 테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새 테마적인. 한번 아래 내려가서 볼까요? 지금 탈모 테마에다 포함시켜 놓은 게 여기 25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됩니다. 지금 탈모가 있는데도 포함을 안 시켜 놓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이 있고요, 올릭스 있고요, 인벤티지 있고요. 보신 것처럼 이 넥스트에서도 거래가 안 돼요.
지금 넥스트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원래 다른 걸로 이름 있는 회사들이나 이렇게 있고요. 탈모 쪽에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알리코 제약, 명문 제약, TS 트릴리언, 위더스 제약, 인상가, 메타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까먹은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만 가지고는 차라리 그래서 중해제약의 경우에는 덩치가요, 이 둘이 덩치가 달라요. 중해신약은 1,000억짜리고요. 그것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주가가 지금 근 더블을 올라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시가총액 1,000억이고요. 중해제약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6,300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탈모는 단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 탈모 빼고 나면 뭐 사실 볼 게 없거든요. 탈모 빼고 나면. 자, 현대약품의 경우도 저 탈모 빼고 나면 탈모 치료제 저거 지금 제가 열심히 바르는 거 그거 빼고 나면은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의 경우는 보유는 하되 딱히 신규로는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지금 다시 탈모 쪽들 같은 경우가 뭐 보신 것처럼 현대약품, 메타랩스, 프롬바이오 돌아가면서 이게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대통령 정책 이슈를 가지고 예전에는 한 방에 다 올라 들어갔었죠. 이제 최근 탈모의 경우는 한 방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시세 내고 빠지는 형태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해제약의 경우에는 탈모만 가지고 끌어올리기에는 등치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탈모가 테마의 형태로 다 같이 정책 이슈 받고 달리는 경우에라 그러면 몰라도 근데 그 경우에라도 더 가벼운 쪽을 사는 게 낫죠. 근데 현재 상황이라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 이제 주도주 쪽이 어저께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자 주도 쪽 라인에서 조정받으면 반도체에서 돌아오는 거 이쪽에서 지금 돌아오는 거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현재 이 종목에서 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노리는 게 낫다는 게 딱히 특별하게 그건 없어요. 뭐 바르는 물질의 미국 특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바르는 거고요. 이것도 대부분 다 이미 기존에 다 나와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특별하게 이게 특별하게 더 없어요. 이게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그래서 이걸 막 도배하듯이 지금 깔아놔 버렸는데 저 앞쪽에 나가 보면 탈모랑 한번 검색해 볼까요? 탈모 치료제 후보 물질 특허 작년 5월 달에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특허 하고 나오는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그냥 있던 거에서 이제 갖다 붙여놔가지고 뭐 미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긴 합니다만 전 뉴스 자체 보신 것처럼 예전에도 계속해서 특허 이슈는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해제약의 경우에도 탈모에서 후발로 들어왔는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이게 특별하게 이쪽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 아니니까요. 탈모 지금 순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저쪽에 아래쪽에 이제 살짝 내려 들어오는 현대약품 자리 같은 경우도 위치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탈모 이슈 같은 경우 지금 돌아가면서 하나씩 돌려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고 그리고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쪽에 올라 들어가냐 같은 경우에는 테마 쪽 돌아가는 쪽 이쪽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음 차례 이거 딱 보고 있다가 또 찍어드리겠죠 여러분들한테. 자 오르고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ATM 스탁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입장을 하면 이렇게 쭉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쭉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방을 쭉 개설을 해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상한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는다라고 했죠. 자 지난주에 수요일에 16개, 그 다음날 목요일엔 17개, 그리고 어저께도 다시 또 17개 상한가. 여기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급등주 채원도 전문가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잠깐씩 더 본다라고 하면 오전에 스타트에서 8개의 상한가 나왔는데 그 중에 5개를 잡아내는데 5개 종목을 각자 다른 전문가가 다른 종목으로 5개를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션더 전문 같은 경우 상한가 가는 종목 중에서 제일 센 거, 제일 세 보이는 거, 뭐 그런 쪽을 전문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각자 주특기 분야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재료주 매매 형태라는 분도 있고 급등주 하는 분도 있고 세력주 하는 분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종목에서 상한가를 잡아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르고 들어오가셔서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자, 하나씩 시간을 두고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그 사이에 우선 눈에 띄는 종목들, 이제 이렇게 탁 바꿔치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수익도 좀 내시고, 그리고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전문가, 그리고 그 보완하는 쪽, 이렇게까지 아울러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뭐 종목 전체적으로는 종목 못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지금 5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항상 더 많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지수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개별 종목들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 퍼와야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